이야기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채널이 성장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54세에 임신했습니다. 윤서연은 산부인과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의사가 초음파 기계를 배 위에 올렸죠. 여기 보이시죠? 심장이 뛰고 있어요. 쿵쿵, 쿵쿵. 작은 생명의 소리였어요. 하지만 이 아기는 서연의 아기가 아니었습니다. 정확히는 딸의 아기였죠. 장모님, 정말 감사합니다. 사위 민우가 눈물을 흘렸어요. 이게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지은이를 살릴 수 있는.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3개월 전으로 돌아가 볼까요? 그때 서연은 이런 선택을 할 줄 몰랐습니다. 딸을 살리기 위해 자신이 무너질 줄도. 모든 건 그날 밤, 비 오는 밤부터 시작됐어요. 빗소리가 유리창을 두드렸어요. 윤서연은 피아노 앞에 앉아 건반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검은색과 흰색 건반 위로 형광등 불빛이 반사됐죠. 밤 10시가 넘은 시각, 학원에는 그녀 혼자였어요. 손가락을 건반 위에 올렸습니다. 쇼팽의 녹턴을 연주하려 했어요. 하지만 첫 음을 누르는 순간 손이 멈췄죠. 음악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들으려 하지 않았던 거예요. 요즘은 늘 그랬어요. 창밖을 바라봤어요. 빗줄기가 가로등 불빛 속에서 하얗게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긴 한숨을 내쉬었죠. 54세. 이 나이가 되니 한숨마저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벽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째깍째깍. 그 소리를 따라 시선을 옮기자 벽에 걸린 사진 액자가 보였어요. 7년 전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남편은 그해 가을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보. 서연은 작게 중얼거렸어요. 목소리는 텅 빈 학원 안에서 메아리 쳤죠. 대답은 없었습니다. 7년 동안 단 한 번도 대답은 없었어요. 피아노 학원은 남편이 마지막으로 남긴 선물이었어요. 당신 평생 피아노 좋아했잖아. 이제 당신이 아이들 가르치면서 살아봐. 남편은 그렇게 말하며 이 건물 2층을 계약해줬죠. 학원을 연 지 3달 만에 남편은 떠났습니다. 그래도 서연은 학원을 계속했어요. 아니, 계속할 수밖에 없었죠. 이곳이 없으면 혼자라는 사실이 너무 또렷해졌거든요. 아침에 학원 문을 열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밤늦게 문을 닫는 일상. 그 반복 속에서 그녀는 간신히 버텼습니다. 서연은 피아노 뚜껑을 천천히 닫았어요. 오늘은 더 이상 연주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가방을 챙기려고 일어서는데 학원 입구 쪽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똑똑. 누군가 문을 두드리고 있었죠. 서연은 시계를 다시 봤습니다. 밤 10시 20분. 이 시간에 누가 올 리 없었어요. 학원 문은 이미 잠가뒀고 오늘 수업은 7시에 끝났거든요. 누구세요? 서연이 물었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대신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잠그지 않았던 거였죠. 현관 쪽 불빛이 복도로 새어 들어왔고 그 빛 속에 사람의 실루엣이 나타났어요. 장모님.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서연은 눈을 크게 떴어요. 민우야? 강민우였어요. 36살 딸의 남편. 재활치료사로 일하는 사위였죠. 평소라면 단정한 모습이었을 텐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머리카락은 비에 젖어 이마에 붙어 있었고 회색 셔츠는 어깨 부분이 축축하게 젖어 있었어요. 어머, 왜 이렇게 젖었어? 들어와, 얼른. 서연이 다가가자 민우가 학원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의 얼굴을 제대로 본 순간 서연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민우의 눈이 충혈되어 있었어요. 입술은 바짝 마른 채 하얗게 굳어 있었죠.
평소 차분하고 침착했던 사위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는 무너진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야? 지은이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본능적으로 알았어요. 딸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거였죠. 민우는 입술을 떨었어요. 말을 꺼내려 하다가 멈추기를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입을 열었죠. 장모님 지은이가 또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세상이 멈췄어요. 서연은 민우를 바라봤습니다. 또라는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뜻이었죠. 언제? 오늘 저녁 6시쯤이요. 민우의 목소리는 겨우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병원 일 마치고 집에 갔는데 지은이가 침대에 누워 있더라고요. 처음엔 자는 줄 알았어요. 근데 옆에 약병이. 서연은 더 이상 듣지 못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피아노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죠. 딸 윤지은, 32살. 서연의 외동딸이자 유일한 가족이었어요. 지은은 2해 전 불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선천적인 자궁기형이라고 했어요. 임신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진단이었죠. 그때부터 딸은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밤마다 우는 정도였어요. 서연은 딸을 안아주며 괜찮다고, 아이가 전부는 아니라고 말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딸의 상태는 악화됐습니다. 밥을 먹지 않았어요. 잠을 자지 못했죠. 거울을 보지 않았고 외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민우가 말을 걸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창밖만 하염없이 바라보며 하루를 보냈죠. 3달 전 지은은 처음 손목을 그었어요. 민우가 발견해서 응급실로 갔고 다행히 큰 상처는 아니었습니다. 그때 서연은 딸을 정신과에 데려갔어요. 의사는 중증 우울증이라고 진단했죠. 약을 드시고 상담을 받으시면 나아질 거예요. 의사의 말을 믿었어요.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2달 전 지은은 또다시 약을 과다 복용했어요. 이번이 3번째였죠. 지금 어느 병원이야? 서연이 가방을 집어들며 물었습니다. 성모병원 응급실이요. 일단 위세척하고 안정시켰다고 연락 왔어요. 가자. 서연은 민우의 팔을 잡았어요. 2 사람은 학원 불을 끄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비는 더욱 거세게 쏟아지고 있었죠. 차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어요. 민우가 운전대를 잡고 서연은 조수석에 앉았습니다. 와이퍼가 빠르게 움직이며 빗물을 쓸어냈지만 앞은 여전히 흐릿했어요. 서연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빗물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 물줄기를 따라 시선을 옮기다 문득 깨달았죠. 자신도 울고 있었던 거예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밤 11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응급실 특유의 소독약 냄새와 밝은 조명이 서연을 압도했어요. 민우가 간호사에게 물어 병실 번호를 확인했죠. 3번 침대요. 2 사람은 커튼으로 구획된 공간으로 들어갔어요. 그곳에 딸이 누워 있었습니다. 서연은 숨을 들이켰어요. 지은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입술은 색이 빠져 있었고 감은 눈꺼풀 아래로 다크서클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죠. 손은 이불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는데 손목에 붙어 있는 링거 바늘이 보였습니다. 지은아. 서연이 딸의 손을 잡았어요. 차가웠습니다. 너무나 차가웠죠. 딸은 눈을 뜨지 않았어요. 약 때문에 깊이 잠들어 있었던 거예요. 규칙적인 호흡 소리만 들렸습니다. 서연은 딸의 손을 2 손으로 감쌌어요. 따뜻하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감싸도 온기가 전해지지 않는 것 같았죠. 장모님, 민우가 조심스럽게 불렀어요. 서연이 고개를 들어 사위를 봤습니다. 민우는 의자에 앉은 채 2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있었어요.
제 잘못입니다. 무슨 소리야? 제가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 요즘 병원 일이 바빠서 지은이를 제대로 못 봐줬어요. 아침에 나갈 때도 지은이가 아무 말이 없길래 그냥 나왔거든요. 미안합니다, 정말.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는 울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누구의 잘못도 아니었으니까요. 아니, 어쩌면 모두의 잘못이었을지도 몰랐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딸의 침대 옆 의자에 앉아 밤을 샜어요. 민우는 복도 벤치에서 잠들었고 병원은 고요했습니다. 새벽 3시쯤 지은이 눈을 떴어요. 엄마. 희미한 목소리였습니다. 서연은 벌떡 일어나 딸의 얼굴을 들여다봤어요. 지은아, 괜찮아? 지은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그 눈빛은 공허했습니다. 마치 이미 어딘가 멀리 가버린 사람 같았죠. 미안해, 엄마. 무슨 소리야? 미안할 게 뭐 있어. 나 살고 싶지 않아. 서연의 가슴이 얼어붙었어요. 왜 날 살렸어? 그냥 뒀으면 이제 끝났을 텐데. 지은아, 제발. 엄마는 몰라. 매일 아침 눈 뜨는 게 무서워. 또 하루를 살아야 한다는 게 너무 싫어. 난 아무것도 아니야. 아이도 못 낳는 여자 존재할 이유가 없어. 딸의 말은 칼처럼 서연의 가슴을 찔렀어요. 서연은 그날 밤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딸의 고통이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는 것을. 이건 생존의 문제였어요. 딸은 지금 삶과 죽음 사이 어딘가에서 아슬아슬하게 버티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이미 죽음 쪽으로 기울어져 있었는지도 몰랐습니다. 새벽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병실 창문 너머로 희미한 빛이 스며들었죠. 비는 그쳤지만 서연의 마음속 어둠은 더 짙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알았어요. 이 상황이 계속된다면 딸을 잃게 될 거라는 것을, 그리고 그 상실을 견딜 수 없을 거라는 것도. 복도 저편에서 민우의 발소리가 들렸어요. 잠에서 깬 모양이었죠. 서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무언가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아직 형체를 알 수 없지만 거대하고 돌이킬 수 없는 무언가가. 병원 복도는 새벽에도 밝았어요. 형광등 불빛이 하얀 바닥에 반사되며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윤서연은 의사 앞에 앉아 있었죠. 민우도 옆에 함께 있었어요. 담당 의사는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이름표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최은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의사는 차트를 내려놓고 천천히 입을 열었죠. 환자분의 상태가 심각합니다. 서연은 숨을 멈췄어요. 우울증 수치가 극도로 높고 자살 시도가 이미 3번째예요. 이번엔 수면제를 30알 넘게 복용했습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의사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 침묵이 더 무서웠습니다. 약물 치료와 상담을 병행하고 있지만 효과가 미미해요. 환자분은 아이를 갖지 못한다는 사실에 극도의 죄책감과 무력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집착이 계속되면 어떻게 되나요? 민우가 물었어요.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생명이 위험합니다. 서연은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입원 치료를 권합니다. 최소 한 달은 병원에서 집중 관리를 받아야 해요. 입원이요? 네. 환자분을 혼자 두면 안 돼요. 24시간 보호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의사의 말은 정확하고 차갑게 들렸어요. 하지만 그게 현실이었죠. 진료실을 나온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복도 끝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봤어요. 해가 떠오르고 있었지만 세상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장모님, 민우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저 알아본 게 있어요. 서연이 고개를 돌려 사위를 봤습니다.
민우는 주머니에서 접힌 종이 몇 장을 꺼냈어요. 출력한 문서였죠. 대리모요. 뭐? 지은이가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어요. 지은이 난자는 건강하다고 했거든요. 문제는 자궁만이라고. 서연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거기엔 해외 대리모 업체 정보가 인쇄되어 있었어요. 미국, 태국, 우크라이나, 나라별로 비용과 절차가 적혀 있었죠. 이게 가능한 일이야? 법적으로 한국에서는 안 돼요. 하지만 해외에서는 가능합니다. 제 친구 중에 태국에서 대리모를 통해 아이를 가진 부부가 있어요. 서연은 서류를 넘겨봤어요. 비용란에 적힌 숫자에 눈이 갔습니다. 5천만 원에서 1억? 네, 싸지 않아요. 민우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게다가 최소 1년이 걸립니다. 업체 선정하고 대리모 구하고 임신 확인하고 출산까지. 그 긴 시간을 지은이가 견딜 수 있을까요? 서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불가능했습니다. 딸은 지금 한 달도 버티기 힘든 상태였죠. 그래서 민우가 말을 멈췄어요. 한참을 망설이더니 다시 주머니에서 종이를 꺼냈습니다. 이번엔 의학 논문처럼 보였어요. 가족 간 대리모에 대한 자료예요. 서연은 그 종이를 받지 않았어요.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이건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였죠. 미국에서는 가끔 있는 일이래요. 딸이 임신할 수 없을 때 엄마가 대신. 그만해. 서연이 손을 들어 막았어요.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알겠어. 하지만 그건 안 돼. 장모님, 들어만 보세요. 싫어. 나는 54이야. 폐경도 지났고 의학적으로 가능하대요. 호르몬 치료를 받으면. 민우야. 서연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복도에 있던 사람들이 잠깐 쳐다봤죠. 서연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건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야. 너도 알잖아. 민우는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은이가 살 수 있는 방법이에요.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없어요. 민우의 대답은 단호했어요. 제가 석 달 동안 찾아봤어요. 입양도 알아봤고 난자 기증도 알아봤어요. 하지만 지은이는 자기 피를 나눈 아이를 원해요. 자기가 낳은 아이요. 그건 불가능하다는 거 저도 알아요. 하지만 장모님이라면 가능해요. 서연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등이 차가운 벽에 닿았죠.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장모님 몸에서 태어나면 그 아이는 지은이 피를 이어받은 거예요. 장모님도 지은이를 낳으셨잖아요. 그럼 그 아이는? 말도 안 돼. 서연이 소리쳤어요. 이번엔 여러 사람이 돌아봤습니다. 간호사 한 명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다가왔어요. 괜찮으세요? 네, 죄송해요. 서연은 간호사에게 고개를 숙이고 민우의 팔을 잡았어요. 두 사람은 복도 끝 비상계단으로 갔습니다. 사람이 없는 곳이었죠. 민우야, 정신 차려. 서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나는 내 장모야. 내 아내의 엄마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저도 알아요. 민우가 계단 난간에 기댔어요. 그의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미친 생각이라는 거 알아요. 하지만 장모님, 저는 지은이를 잃고 싶지 않아요. 민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지은이는 제 아내예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고요. 매일 밤 지은이가 죽고 싶다고 말할 때마다 제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아요. 서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만 있으면 지은이가 살 수 있어요. 저는 확신해요. 지은이가 이렇게 된 건 아이 때문이니까 아이가 생기면 다시 살아날 거예요. 하지만 그 방법은 다른 방법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제발. 민우가 서연을 똑바로 봤어요. 그 눈빛은 절박했습니다. 서연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다른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지은은 병원에 입원했어요. 폐쇄병동이었죠. 창문은 열리지 않았고 날카로운 물건은 모두 치워져 있었습니다. 서연은 매일 병원을 찾았어요. 딸은 창가에 앉아 방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말을 걸어도 대답이 없었죠. 지은아, 오늘 날씨 좋다. 산책이라도 할까? 싫어. 밥은 먹었어? 아까 간호사가 안 먹었어. 대화는 늘 거기서 끝났어요. 서연은 딸의 손을 잡고 한참을 앉아 있다가 돌아왔습니다. 일주일째 되던 날 지은이 갑자기 말했어요. 엄마, 나 여기서 나가고 싶어. 의사 선생님이 한 달은 있어야 한대. 필요 없어. 약도 소용없고 상담도 소용없어. 지은의 목소리는 평평했어요. 감정이 없었죠. 한 가지만 있으면 나아질 수 있는데 그건 아무도 안 줘. 뭔데? 엄마도 알잖아.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알고 있었습니다. 지은아, 나 아이 가지면 안 돼? 딸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감정이 실렸어요. 애원하는 목소리였습니다. 난 그것만 원해. 내 뱃속에서 자라는 생명. 내가 낳은 아기. 그거 하나면 살 수 있어. 진짜야. 지은아, 불가능한 걸 어떻게 해. 가능해. 지은이 서연의 손을 꽉 잡았어요. 힘이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지는 딸의 생기였죠. 민우가 말했어. 방법이 있대. 서연의 심장이 세게 뛰었어요. 엄마가 날 대신해 줄 수 있대. 그건 왜 안 돼? 엄마가 나 낳았잖아. 그럼 엄마가 낳는 아기는 내 아기이기도 한 거잖아. 지은아,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 왜 안 돼? 지은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간호사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들여다봤죠. 엄마, 내가 뭘 잘못했어?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해? 지은아, 친구들은 다 아기 낳았어. 동생 뻘 되는 애들도 아기 안고 다녀. 근데 나만 안 돼. 딸이 울기 시작했어요. 흐느끼는 게 아니라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그 울음소리는 병실 밖까지 울려 퍼졌어요. 서연은 딸을 안았어요. 딸의 몸은 너무 말랐습니다. 뼈만 남은 것 같았죠. 엄마, 제발, 나 좀 살려줘. 그 말이 서연의 가슴에 꽂혔어요. 병원을 나온 서연은 주차장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차에 타지 못하고 그냥 서 있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민우였죠. 장모님, 생각해 보셨어요? 제발 한 번만 생각해 주세요. 의학적으로 가능한지 병원에 알아봤어요. 가능하대요. 호르몬 치료받으면. 민우야. 네. 너 정말 이게 맞다고 생각해? 전화기 너머로 한숨소리가 들렸어요. 맞는지 틀린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서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줘. 네, 알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어요. 서연은 차에 탔습니다. 하지만 시동을 걸지 못했어요. 핸들을 잡은 손이 떨렸죠. 돌아가는 길, 서연은 남편 산소를 들렀어요. 벌써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산소 앞에 앉아 묘비를 쓰다듬었어요. 여보, 나 어떻게 해야 돼? 바람만 불었어요. 지은이가 죽을 것 같아. 정말로. 목이 메었습니다. 내가 이걸 해야 돼? 아니면 그냥 내버려둬야 돼? 대답은 없었어요. 남편은 7년 전에 떠났고 이제 모든 결정은 서연의 몫이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잠들지 못했어요. 천장만 바라보며 밤을 샜죠. 새벽 4시쯤 핸드폰으로 메시지가 왔어요. 지은이었습니다. 엄마, 나 대신 한 번만 살아줘. 그럼 나도 살 수 있어. 서연은 핸드폰을 가슴에 안았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었어요.
딸이냐, 양심이냐의 문제였죠. 그리고 서연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자신이 무엇을 택할지. 아침이 밝았어요. 서연은 핸드폰을 들어 민우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민우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잠에서 깬 목소리였죠. 병원 알아봐줘. 네. 장모님? 어떻게 하는 건지, 뭐가 필요한지 다 알아봐. 전화기 너머로 숨소리가 들렸어요. 정말 하시겠다는 말씀이세요? 서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응, 할게. 그 순간 서연은 자신이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발은 이미 내디뎠고 뒤돌아갈 길은 없었죠. 창밖으로 햇빛이 들어왔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삶은 이미 어둠 속으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병원은 생각보다 조용했어요. 산부인과 대기실에 앉아 있는 서연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민우가 있었죠. 그도 긴장한 얼굴이었어요. 윤서연님, 진료실로 들어오세요. 간호사가 이름을 불렀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일어났어요. 다리에 힘이 없었죠. 진료실 안은 따뜻했어요. 의사는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이름표에는 산부인과 전문의 김태준이라고 적혀 있었죠. 어떻게 오셨습니까? 민우가 준비해온 서류를 내밀었어요. 거기엔 지은의 진단서와 검사 결과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의사는 서류를 천천히 읽었어요. 얼굴에 표정 변화가 없었죠. 한참 후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대리 임신을 원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민우가 대답했어요. 환자분은 따님이고 윤서연님께서 대리모 역할을 하시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의사는 안경을 벗어 닦았어요. 그러고는 서연을 똑바로 봤습니다. 환자분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54입니다. 폐경은요? 5년 전에 했어요.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학적으로는 가능해요. 호르몬 치료를 통해 자궁 상태를 만들고 체외 수정으로 배아를 이식하면 임신은 가능합니다. 서연은 숨을 들이켰어요. 하지만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요? 민우가 물었어요. 첫째, 나이가 많아요. 54세 임신하면 고위험 산모예요. 임신성 당뇨, 고혈압, 조산 위험이 매우 높죠. 의사는 손가락을 꼽으며 설명했어요. 둘째, 윤리적 문제입니다. 한국에서 가족 간 대리모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어요. 물론 처벌 조항은 없지만 나중에 법적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하고 싶습니다. 서연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의사는 한참 서연을 바라봤어요. 따님 때문이시죠? 네. 따님의 정신 상태가 심각하다는 건 진단서로 봤어요. 하지만 이 방법이 정말 해결책일까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의사는 긴 한숨을 내쉬었어요. 알겠습니다. 하시려면 도와드리죠. 하지만 검사를 먼저 받으셔야 해요. 몸 상태를 확인해야 하니까요. 그날부터 서연의 병원 생활이 시작됐어요. 혈액 검사, 초음파 검사, 자궁 상태 확인. 매주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죠. 호르몬 주사도 맞기 시작했습니다. 주사는 아팠어요. 팔뚝에 맞는 주사인데 맞고 나면 온몸이 나른했습니다. 어지럽기도 했죠. 장모님 괜찮으세요? 민우가 물었어요. 주사를 맞고 나온 서연의 얼굴이 창백했거든요. 괜찮아.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사실 힘들었어요. 밤에는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호르몬 때문인지 가슴이 답답하고 열이 났죠. 학원 일도 제대로 못했어요. 아이들을 가르치다가도 정신이 흐려질 때가 있었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초등학교 3학년 여자아이가 물었어요. 응, 괜찮아. 선생님이 요즘 좀 피곤해서 그래. 거짓말이었어요. 피곤한 게 아니라 무너지고 있었죠. 한 달이 지났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자궁 상태가 좋아졌어요. 김 의사가 말했습니다. 호르몬 치료가 효과를 본 거죠. 이제 배아 이식이 가능합니다. 민우가 서연의 손을 잡았어요. 장모님, 정말 감사합니다. 서연은 웃으려 했지만 입가만 실룩였어요. 며칠 후 체외 수정 날이 정해졌습니다. 민우의 정자와 지은의 난자를 채취해서 수정란을 만드는 날이었죠. 그날 아침 서연은 지은을 만났어요. 지은은 여전히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엄마. 지은이 침대에서 일어나 앉았어요. 얼굴에 조금 생기가 돌았습니다. 민우가 말해줬어. 엄마가 해주기로 했다고. 응. 고마워, 엄마. 지은이 서연의 손을 잡았어요. 손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엄마, 근데 하나만 물어봐도 돼? 뭔데? 무섭지 않아? 서연은 잠시 망설였어요. 솔직히 대답해야 할까? 아니면 거짓말을 해야 할까? 무섭지. 미안해. 미안할 거 없어. 엄마가 선택한 거야. 근데 왜 해줘? 이상한 일인 거 알잖아. 서연은 딸의 얼굴을 가만히 봤어요. 너 없으면 엄마도 못 살아. 그 말은 진심이었어요. 지은아, 엄마가 너 낳고 키우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알아? 내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는 너만 보고 살았어. 너만 있으면 됐어. 근데 내가 죽고 싶다고 할 때마다 엄마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 서연의 목이 메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엄마가 살려면 내가 살아야 하니까. 지은이 울기 시작했어요.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엄마, 나 이제 죽고 싶지 않아. 그래, 다행이다. 아기 생기면 나 정말 잘 키울게. 엄마보다 더 잘 키울게. 그래, 그래야지.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있었어요. 수정은 성공적이었어요. 민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장모님, 배아가 4개 만들어졌대요. 그래. 이 중에 2개를 이식할 거래요. 성공 확률을 높이려고. 알겠어. 이식날이 다가왔어요. 서연은 병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옆 침대에는 젊은 여자가 누워 있었어요. 난임 치료를 받는 사람 같았죠. 많이 긴장되시죠? 그 여자가 말을 걸었어요. 네, 좀요. 저도 오늘 이식이에요. 벌써 3번째예요. 그래요? 이번에도 안 되면 포기하려고요. 남편한테 미안하지만. 여자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서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상황을 설명할 수도 없었죠. 간호사가 왔어요. 윤서연님, 수술실로 가시죠. 서연은 휠체어에 탔어요. 복도를 지나 수술실로 향했습니다. 민우가 수술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장모님, 힘내세요. 응. 수술실 문이 열렸어요.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시술은 30분 만에 끝났어요. 아프지는 않았습니다. 마취 크림을 발랐거든요. 하지만 이상한 기분이었어요. 지금 내 몸속에 무언가가 들어왔다. 그게 자라서 생명이 될 거다. 그 생명은 내 딸의 아이이자 내 손주다. 머리가 복잡했어요. 회복실에서 1시간을 누워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병실로 돌아왔죠. 이틀 정도 안정을 취하세요. 무리하시면 안 돼요. 간호사가 말했어요. 민우는 계속 옆에 있었습니다. 물을 가져다 주고 베개를 받쳐주고 담요를 덮어줬죠. 장모님, 필요한 거 있으세요? 아니, 괜찮아. 힘들면 말씀하세요. 민우의 목소리는 다정했어요. 서연은 그 다정함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저녁 때 지은이 병실로 찾아왔어요. 의사가 특별히 허락해 준 거였죠. 엄마, 지은이 침대 옆에 앉았어요. 어때? 아파? 아니, 안 아파. 다행이다. 나 진짜 걱정했어. 지은의 얼굴에는 웃음이 있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딸의 웃음이었습니다. 엄마, 나 오늘 밥 2그릇 먹었어. 정말? 응. 간호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셨어. 평소엔 한 숟가락도 안 먹었거든. 그래, 잘했다. 약도 잘 먹고 있어. 상담도 받고. 나 이제 정말 괜찮아질 것 같아. 지은이 서연의 손을 꼭 잡았어요. 다 엄마 덕분이야. 서연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거든요. 이틀 후 퇴원했어요. 집으로 돌아온 서연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온몸이 무거웠어요. 임신 확인은 2주 후였어요. 그때까지 기다려야 했죠. 기다리는 시간은 길었어요. 매일이 1년 같았습니다. 학원에 나갔지만 집중이 안 됐어요. 아이들 앞에 앉아 있어도 딴 생각만 났죠. 임신이 될까? 안 될까? 만약 안 되면 지은이는 어떻게 될까? 밤이면 배를 만져봤어요. 아직 아무 느낌도 없었습니다. 평평한 배, 54의 배. 일주일이 지났어요. 어느 날 아침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화장실에서 토했죠. 설마. 서연은 거울을 봤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그날 저녁 민우에게 전화가 왔어요. 장모님, 내일 병원 가세요. 검사 날이래요. 알았어. 다음 날 서연은 혼자 병원에 갔어요. 민우는 일이 있다고 했고 지은은 아직 입원 중이었습니다. 혈액을 뽑았어요. 1시간을 기다렸죠. 진료실 앞 의자에 앉아 시계만 봤습니다. 윤서연님, 간호사가 불렀어요. 진료실에 들어갔습니다. 김 의사가 모니터를 보고 있었어요. 앉으세요. 서연은 의자에 앉았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의사가 웃었어요. 임신이에요. 세상이 멈췄어요. HCG 수치가 나왔어요. 정상 범위고요. 배아 착상이 잘 된 것 같습니다. 정말요? 네. 2주 후에 다시 오세요. 그때 초음파로 확인할 거예요. 서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울어야 할지 웃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병원을 나왔어요.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서연은 주차장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성공했어요. 딸은 살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모든 게 시작된 거였죠. 핸드폰을 꺼내 민우에게 전화했어요. 여보세요? 민우야, 나야. 장모님, 결과 나왔어요? 응, 됐어. 전화기 너머로 민우의 환호성이 들렸어요. 정말요? 정말 임신이에요? 응. 감사합니다, 장모님.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울고 있는 것 같았죠. 지은이한테 말할게요. 지은이가 얼마나 기뻐할지. 전화가 끊겼어요. 서연은 차에 탔습니다. 시동을 걸었지만 출발하지 못했어요. 거울을 봤어요. 거울 속 여자는 54이었습니다. 주름이 있고 흰머리가 섞인 여자. 그 여자의 뱃속에 지금 생명이 자라고 있었어요. 나 뭐 하는 거지? 혼잣말이 나왔어요. 하지만 이미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선택은 끝났고 이제 살아내는 일만 남았죠. 저녁에 지은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엄마 사랑해. 정말 고마워. 이제 나 다시 살 수 있어. 서연은 문자를 읽고 또 읽었어요. 딸은 살았어요.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아니, 충분해야 했어요. 그날 밤 서연은 학원 피아노 앞에 앉았어요. 오랜만에 건반을 눌렀죠. 쇼팽의 녹턴이 흘러나왔습니다. 슬픈 멜로디였어요.
연주하면서 눈물이 났어요. 왜 우는지 몰랐습니다. 기쁜 건지 슬픈 건지 두려운 건지 아마 전부였을 거예요. 곡이 끝나고 서연은 건반 위에 손을 얹었어요. 이제 시작이구나.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알았어요. 앞으로 남은 시간이 결코 쉽지 않을 거라는 것을. 하지만 견뎌야 했어요. 딸을 위해서. 창밖에는 별이 떠 있었어요. 아름다운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마음속은 어둠뿐이었어요. 임신 8주 차였어요. 서연의 배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몸은 확실히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입덧이 심했어요. 일어나자마자 화장실로 달려가 토했죠. 음식 냄새만 맡아도 속이 뒤집혔습니다. 선생님, 오늘 수업 쉬실래요? 학원 직원 김미영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서연의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였거든요. 아니, 괜찮아. 조금만 쉬면 나아질 거야. 거짓말이었어요. 하루 종일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그래도 학원 문을 닫을 수는 없었어요. 아이들이 있었고 생계가 있었죠. 무엇보다 학원에 있어야 다른 생각을 안 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수업을 마치고 정리하고 있는데 문이 열렸어요. 민우였어요. 장모님, 왜 왔어? 그냥 괜찮으신가 궁금해서요. 민우가 비닐봉지를 내밀었어요. 안에는 과일과 영양제가 들어 있었죠. 산부인과에서 받아온 거예요. 임산부용 비타민이래요. 고마워. 서연이 봉지를 받았어요. 앉아. 차라도 줄게. 아니요, 괜찮아요. 하지만 민우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학원 소파에 조심스럽게 앉았죠. 지은이는 어때? 서연이 물었어요. 많이 좋아졌어요. 어제 퇴원했거든요. 퇴원했어? 네. 의사 선생님이 상태가 많이 안정됐다고 집에서 지내도 된대요. 다행이다. 다 장모님 덕분이에요. 민우가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뭐라고 감사 인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됐어. 그런 말.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민우와 단둘이 있는 게 불편했어요. 이제 들어가 봐. 지은이 혼자 있으면 불안해할 거야. 네, 알겠습니다. 민우가 일어섰어요. 하지만 문 앞에서 멈칫했죠. 장모님, 응? 몸조리 잘하세요. 힘드시면 언제든 연락 주시고요. 그래. 민우가 나갔어요. 서연은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이유를 알 수 없는 답답함이었죠. 임신 12주가 되던 날 첫 초음파 검사가 있었어요. 서연은 혼자 병원에 갔습니다. 배를 올려주세요. 의사가 말했어요. 서연은 옷을 걷어 올렸죠. 차가운 젤이 배에 발라졌어요. 초음파 기계가 배 위를 움직였습니다. 모니터에 뭔가 나타났어요. 작은 점 같은 게 보였죠. 여기 보이시죠? 이게 아기예요. 의사가 화면을 가리켰어요. 서연은 숨을 멈췄어요. 화면 속에 작은 형체가 있었습니다. 콩알만한 크기였죠. 심장 소리 들려드릴게요. 의사가 버튼을 눌렀어요. 쿵쿵, 쿵쿵. 빠른 심장 박동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저건 생명이었어요. 진짜 살아있는 생명. 건강해 보여요. 크기도 정상이고 심박동도 좋아요. 의사가 웃으며 말했어요. 축하드립니다. 서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화면만 바라봤습니다. 검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어요. 복도에 민우와 지은이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지은이 달려왔어요.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퇴원하고 일주일 만에 보는 딸이었죠. 어땠어? 아기 봤어? 응, 봤어. 건강해? 응, 건강하대. 지은이 서연을 안았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딸의 온기였습니다. 고마워, 엄마. 정말 고마워. 서연은 딸을 토닥였어요. 가슴이 벅찼습니다. 세 사람은 병원 근처 식당에 갔어요. 지은이 밥을 많이 먹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 서연은 행복했어요. 엄마, 나 요즘 상담 열심히 받고 있어. 그래? 응. 선생님이 좋으셔. 이야기 들어주시고, 내가 왜 그렇게 됐는지 설명해 주시고. 다행이다. 나 이제 알 것 같아. 내가 아이에 집착했던 게 사실은 나를 증명하고 싶었던 거래. 내가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걸. 지은의 말이 또렷했어요. 근데 이제는 알아. 아이가 없어도 난 가치 있는 사람이야. 다만 지금은 아기가 너무 간절해서 엄마한테 부탁한 거지만. 서연은 딸의 손을 잡았어요. 지은아, 엄마는 내가 행복하면 돼. 나도 엄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 말이 서연의 가슴을 찔렀어요. 나는 행복한가? 물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서연은 거울 앞에 섰어요. 배가 조금 나온 것 같았습니다. 손을 배에 얹었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게 신기했죠. 넌 누구지? 혼잣말을 했어요. 넌 내 손주야. 근데 내 몸에서 자라고 있어. 이상한 일이지? 대답은 없었어요. 당연했죠. 서연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남편을 떠올렸어요. 여보, 나 잘하고 있는 거 맞지? 남편이라면 뭐라고 했을까요? 아마 걱정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해했을지도 몰랐습니다. 남편도 지은이를 무척 사랑했으니까요. 시간이 흘렀어요. 임신 16주, 20주, 24주. 배는 점점 불러왔습니다. 이제 숨길 수 없을 정도였죠. 학원 직원들이 눈치챘어요. 선생님, 혹시? 김미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응, 임신했어. 헐, 정말이요? 축하드려요. 미영은 기뻐했지만 금방 의아한 표를 지었어요. 서연의 나이를 알았거든요. 그런데 선생님 나이에 가능한가요? 의학이 발전했잖아. 서연은 웃으며 넘어갔어요. 더 이상 설명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학원 학부모들도 알게 됐어요. 소문은 빨랐죠. 윤 선생님이 임신하셨대요. 54인데? 말이 돼요? 요즘 폐경 후 임신도 가능하다던데.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서연은 못 들은 척했습니다. 하지만 상처는 됐어요. 밤마다 그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어느 날 저녁 민우가 또 학원에 왔어요. 요즘 자주 왔습니다. 장모님, 저녁 드셨어요? 아직? 같이 먹어요. 제가 사올게요. 괜찮아. 아니에요. 임산부는 잘 먹어야 해요. 민우는 근처 식당에서 음식을 사왔어요. 삼겹살 도시락과 미역국이었죠. 임산부한테 미역국이 좋대요. 고마워. 두 사람은 학원 테이블에 마주 앉아 밥을 먹었어요. 요즘 어때요? 힘들진 않으세요? 괜찮아. 배가 많이 나왔네요. 민우의 시선이 서연의 배에 머물렀어요. 서연은 불편했습니다. 그래, 이제 6개월이니까. 신기해요. 뭐가? 그 안에 우리 아기가 있다는 게요. 민우가 웃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이 서연에겐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장모님, 응? 제가 너무 자주 오죠? 미안해요. 그냥 궁금해서요. 아기도 궁금하고 장모님 건강도 걱정되고. 지은이는? 지은이는 요즘 집에서 아기용품 보고 있어요. 인터넷으로 이것저것 주문하고. 그래. 너무 행복해해요. 매일 배 사진 보내달라고 조르고.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장모님. 민우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요즘 제가 이상해요. 뭐가? 장모님 생각이 자꾸 나요.
집에 있어도 일하고 있어도 서연의 심장이 빨라졌어요. 그만해, 민우야. 미안해요. 하지만 솔직하게 말하고 싶어서요. 그건 착각이야. 아기 때문에 그런 거야. 정말 그럴까요? 민우가 서연을 똑바로 봤어요. 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장모님이 힘들어 하실 때마다 도와드리고 싶어요. 옆에 있고 싶고요. 민우야, 우리는 안 돼. 서연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나는 내 장모고 너는 내 사위야. 그리고 너는 지은이 남편이고. 알아요. 그럼 이런 말 하지 마. 민우는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그 후로 민우는 한동안 오지 않았어요. 서연은 안도했지만 동시에 이상하게 허전했습니다. 임신 28주가 됐어요. 배는 이제 많이 무거웠습니다. 걸을 때마다 허리가 아팠죠. 밤에는 잠을 잘 수 없었어요. 아기가 자꾸 움직였거든요. 배 안에서 발길질하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배를 쓰다듬고 있는데 문자가 왔어요. 민우였습니다. 장모님, 주무세요? 아기가 많이 움직이는 시간이라고 들었어요. 힘드시죠? 서연은 답장을 고민했어요. 하지만 결국 보냈습니다. 응, 앉아. 아기가 발로 차네. 저도 못 자요. 장모님 생각하면서 서연은 핸드폰을 내려놨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안 돼. 이러면 안 돼.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고 있었어요. 이미 선을 넘고 있다는 것을. 다음 날 저녁 민우가 다시 학원에 왔어요. 장모님, 왜 왔어? 그냥 보고 싶어서요. 민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서연은 말없이 문을 열어줬습니다. 두 사람은 학원 안으로 들어갔죠. 민우야, 우리 이러면 안 돼. 알아요. 근데 왜 자꾸 와? 제어가 안 돼요. 민우가 서연에게 다가왔어요. 서연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 장모님도 느끼시죠? 우리 사이에 뭔가 있다는 거. 착각이야. 아니에요. 민우가 서연의 손을 잡았어요. 서연은 뿌리치려 했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장모님, 저는. 그만해. 서연이 소리쳤어요. 너는 지은이 남편이야. 내 딸의 남편이라고. 알아요.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민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이 모든 게 잘못됐어요.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서연은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죠. 민우가 옆에 앉았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있었습니다. 장모님, 응?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서연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답이 없었으니까요. 그날 밤 서연은 혼자 남았어요. 민우는 돌아갔고 학원은 고요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임신 7개월 된 배. 그 안에 자라는 생명. 나 지금 뭐 하는 거야?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딸을 살리려다 자신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희생이 위안이 되고 위안이 욕망으로 변하고 있었죠. 안 돼. 정신 차려야 해.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감정은 시작됐고 멈출 수 없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민우였습니다. 서연은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하지만 문자가 왔죠. 장모님, 죄송해요. 제가 선을 넘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진심이에요. 서연은 문자를 지웠어요. 하지만 내용은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그날 밤은 잠들 수 없었어요. 창밖을 보며 새벽을 맞이했죠. 아기가 배 안에서 움직였어요. 서연은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미안해. 내가 이런 세상에 태어나서 작게 속삭였어요. 그리고 알았습니다. 앞으로 남은 2달이 가장 힘들 거라는 것을. 하지만 견뎌야 했어요. 딸을 위해, 아기를 위해,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출산 예정일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어요. 서연의 배는 이제 터질 것 같았습니다. 움직이는 것도 힘들었죠. 학원은 한 달 전에 문을 닫았어요.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었거든요. 김미영에게 당분간 맡긴다고 했습니다. 선생님, 몸조리 잘하세요. 고마워, 미영아. 집에서 하루를 보내는 시간이 길었어요. TV를 보다가 책을 읽다가 그러다 잠들곤 했죠. 외로웠어요.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많았습니다. 지은이 가끔 찾아왔어요. 아기 용품을 들고 왔죠. 엄마, 이거 봐. 아기 옷이야. 귀엽지? 그래, 예쁘네. 이건 젖병이고, 이건 기저귀. 다 준비했어. 지은은 행복해 보였어요. 얼굴에 생기가 돌았고, 목소리에 활력이 있었습니다. 엄마 덕분이야. 정말 고마워. 지은이 서연을 안았어요. 서연은 딸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지은아. 응? 너 정말 괜찮아? 응, 나 이제 괜찮아. 상담도 계속 받고 있고, 약도 잘 먹고 있어. 다행이다. 엄마, 나 이제 알아. 내가 왜 그렇게 힘들었는지. 아이가 없다는 게 나를 부정하는 것 같았거든. 근데 이제는 달라. 나는 나야. 아이와 상관없이. 지은의 말에 서연은 안도했어요. 그래도 아기는 갖고 싶어? 사랑하고 싶고 키우고 싶어? 그게 나쁜 건 아니잖아. 그래, 아니야. 근데 엄마. 지은이 서연의 손을 잡았어요. 엄마는 괜찮아? 요즘 얼굴이 안 좋아 보여. 나는 괜찮아. 정말? 응. 거짓말이었어요. 괜찮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잠을 설쳤어요. 배가 무거워서이기도 했지만 마음이 무거워서이기도 했죠. 민우 생각이 자꾸 났어요. 그의 목소리, 눈빛, 손길. 잊으려 해도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안 돼. 이러면 안 돼. 스스로에게 수없이 말했어요. 하지만 마음은 제어되지 않았죠. 어느 날 저녁 민우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장모님, 왜? 괜찮으세요? 출산일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응, 괜찮아. 혼자 계시죠? 제가 오지 마. 서연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장모님, 민우야, 우리 이제 그만하자. 아기 나오면 모든 게 끝이야. 끝이라니요? 너는 지은이한테 가야 해. 나는 할머니가 되는 거고. 전화기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알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어요. 서연은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가슴이 텅 빈 것 같았어요. 출산 일주일 전 정기 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갔어요. 민우가 차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지은도 함께였죠. 엄마, 조심해. 지은이 서연의 팔을 잡아줬어요. 배가 무거워 걷기 힘들었거든요. 검사 결과는 좋았어요. 아기도 건강하고 산모 상태도 괜찮아요. 김 의사가 말했어요. 다음 주쯤 진통이 올 거예요. 그때 바로 병원 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병원을 나온 세 사람은 차에 탔어요. 민우가 운전대를 잡았고 지은이 조수석에 앉았습니다. 서연은 뒷자리에 있었죠. 차 안은 조용했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창밖을 봤어요. 거리에는 사람들이 걷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을 사는 사람들이었죠. 나도 저렇게 살고 싶었는데 생각이 들었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지은이 말했어요. 엄마, 우리 같이 있을까? 혼자 계시면 힘드실 것 같은데. 괜찮아. 너희 집에 가 있어. 엄마. 지은아, 엄마는 괜찮아. 걱정하지 마. 지은과 민우는 돌아갔어요. 서연은 혼자 남았습니다. 텅 빈 집, 고요한 저녁. 서연은 소파에 앉아 배를 쓰다듬었어요. 이제 곧 나오는구나. 작게 중얼거렸어요.
너 나오면 엄마는 어떻게 될까? 아기는 대답하지 않았죠. 다만 배 안에서 살짝 움직였습니다. 사흘 후 새벽 진통이 시작됐어요. 배가 조이는 것 같았어요. 처음엔 약했지만 점점 강해졌죠. 서연은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3시였어요. 민우에게 전화했어요. 여보세요? 잠에서 깬 목소리였어요. 민우야, 나 진통 온 것 같아. 지금요? 바로 갈게요. 15분 후 민우가 도착했어요. 지은도 함께 왔죠. 엄마, 괜찮아? 응, 괜찮아. 하지만 진통은 점점 심해지고 있었어요. 서연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병원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서연은 손을 꽉 쥐었어요. 진통이 파도처럼 밀려왔죠. 조금만 참으세요, 장모님. 곧 도착해요. 민우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아득하게 들렸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새벽 4시였어요. 응급실로 들어갔죠. 산모 이름이 윤서연입니다. 나이는 54입니다. 간호사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곧 차트를 확인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분만실로 가시죠. 휠체어에 앉았어요. 복도를 지나 분만실로 향했습니다. 진통은 더욱 심해졌어요. 숨을 쉴 수가 없었죠. 신음이 나왔어요. 힘내세요. 곧 끝나요. 간호사가 말했어요. 분만실에 도착했어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죠. 자궁이 다 열렸어요. 이제 힘주세요. 의사가 말했어요. 네. 서연은 숨을 크게 들이쉬었어요. 그리고 힘을 주었습니다. 하나, 둘, 셋. 온몸에 힘을 주었어요. 배가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한 번 더요. 으아.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정신이 아득했어요. 그때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으앙. 아기 울음소리였어요. 축하합니다. 건강한 여자아이예요. 의사가 말했어요. 서연은 천장을 바라봤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끝났어요. 드디어 끝났어요. 아기를 가슴에 안았을 때 서연은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작은 아기였어요. 눈을 꼭 감고 있었고 작은 입으로 숨을 쉬고 있었죠. 예쁘다. 저절로 말이 나왔어요. 간호사가 아기를 데려갔어요. 씻기고 옷을 입히기 위해서였죠. 서연은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어요. 온몸이 무거웠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생각했어요. 회복실로 옮겨진 후 지은과 민우가 들어왔어요. 엄마, 지은이 달려왔어요.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울었던 거예요. 고생했어, 엄마. 정말 고생 많았어. 지은이 서연의 손을 잡았어요. 고마워. 정말 정말 고마워. 서연은 힘없이 웃었어요. 아기 봤어? 응, 봤어. 너무 예뻐. 엄마 닮았어. 그래. 응. 코랑 입이 엄마 닮았어. 민우도 다가왔어요. 장모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제 평생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간호사가 아기를 데려왔어요. 산모님, 모유 수유하실 거죠? 아니요. 서연이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안 해요. 네, 딸이 할 거예요. 지은을 가리켰어요. 간호사는 이상한 표정을 지었지만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습니다. 엄마, 지은이 아기를 안았어요. 조심스럽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다루듯이 우리 아기. 지은이 웃었어요. 눈물을 흘리며 웃었죠. 고마워, 세상에 와줘서. 서연은 그 모습을 바라봤어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딸은 살아났어요. 딸은 이제 엄마가 됐죠. 하지만 동시에 서연은 알았어요.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사흘 후 퇴원 날이었어요. 지은과 민우가 아기를 데리러 왔어요. 서연은 병실에서 짐을 챙기고 있었죠. 엄마, 우리 집에 가서 같이 지내자. 산후조리 해야 되잖아. 아니야, 나는 내 집에 갈래. 왜? 혼자 있으면 힘들잖아. 괜찮아. 엄마는 혼자가 편해. 엄마, 지은아. 서연이 딸을 똑바로 봤어요. 이제 너희끼리 살아. 가족으로. 무슨 소리야? 엄마도 가족이잖아. 그래, 가족이지. 근데 이제는 너희만의 시간이 필요해. 서연은 가방을 들었어요. 나 먼저 갈게. 엄마, 기다려. 하지만 서연은 병실을 나왔어요. 복도를 걸어 엘리베이터로 향했죠. 민우가 뒤쫓아왔어요. 장모님, 왜? 정말 괜찮으세요? 서연은 민우를 봤어요. 그의 눈빛에는 걱정과 미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괜찮아. 너는 지은이한테 잘해줘. 네. 그리고 아기 잘 키워. 감사합니다, 장모님. 민우가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서연은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우리 이제 그만하자. 모든 게. 알겠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어요. 서연은 안으로 들어갔죠. 문이 닫히기 직전 민우와 눈이 마주쳤어요. 그 눈빛에는 말할 수 없는 감정이 있었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집으로 돌아온 서연은 소파에 앉았어요. 텅 빈 집이었습니다. 배를 만져봤어요. 평평했어요. 아기는 이제 없었죠. 눈물이 났어요. 이유를 알 수 없는 눈물이었습니다. 기쁜 건지 슬픈 건지 허무한 건지 전부였을 거예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지은이었어요. 사진이 한 장 왔습니다. 아기 사진이었죠. 새하얀 옷을 입고 자고 있는 아기. 엄마 사랑해. 평생 잊지 않을게. 문자가 왔어요. 서연은 사진을 오래 바라봤어요. 잘 자라라 아가야. 마음속으로 말했어요. 한 달이 지났어요. 서연은 학원을 다시 열었습니다. 일상으로 돌아온 거예요. 아이들을 가르치고 저녁에는 피아노를 연주했죠. 예전과 같은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게 있었어요. 서연은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지은이 자주 찾아왔고 아기도 데려왔죠. 엄마, 아기 봐. 많이 컸지? 그래, 많이 컸네. 서연은 아기를 안았어요. 따뜻했습니다. 할머니라고 불러야 하나? 지은이 웃으며 물었어요. 그래야지. 근데 이상해. 엄마가 낳았잖아. 그래도 내 손녀야. 서연이 아기 볼을 쓰다듬었어요. 예쁘게 자라라. 그날 밤 혼자 남은 서연은 피아노 앞에 앉았어요. 건반을 눌렀습니다. 쇼팽의 녹턴이 흘러나왔죠. 이번에는 끝까지 연주했어요. 중간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곡이 끝나고 서연은 눈을 감았어요. 나는 옳은 일을 한 걸까? 여전히 답은 없었어요. 아마 평생 답을 찾지 못할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딸은 살았고 손녀가 태어났죠.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창밖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서연은 남편 사진을 봤어요. 여보, 나 잘했지? 대답은 없었어요. 하지만 서연은 웃었습니다. 고생했어, 나 자신.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그리고 알았어요. 이 선택의 무게는 평생 가져갈 것이지만 그래도 견딜 수 있을 거라는 것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일이었으니까요.